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 트로트 가수 마리아의 놀라운 재산, 월 수입,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무대에 선 한 소녀가 어떻게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마리아. 푸른 눈을 가진 미국 출신의 트로트 전도사로 불리는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2000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엑소, 레드벨벳, 방탄소년단을 보며 꿈을 키우던 평범한 소녀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 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명문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지만 안정된 미래보다 가수로서의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류를 뒤로하고 그녀는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걸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의 세계는 외국인에게 낯설고 발음 하나하나조차 장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고배를 마시며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 귀향을 보게 된 그녀는 음악이 가진 울림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 속에서 느껴진 한국의 슬픔, 그 안에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주현미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서, 눈물, 그리고 사랑을 담은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K-팝 대신 트로트.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내일은 미스트롯에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낯선 외국인 참가자로 등장했지만 무대 위의 진심은 국적을 초월했습니다. 청중은 놀랐고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마리아는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며 한국 트로트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감정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만의 음악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정의 언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노력,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한국인의 마음을 울린 한 소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음 장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꿈을 안고 낯선 땅에 발을 내딛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문이 닫혔습니다. 오디션장에서 돌아온 날 마리아는 작은 고시원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물 한 병뿐이었고 저녁 식사는 편의점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한국에서 노래하고 싶다면 한국 사람의 마음부터 알아야 해. 그렇게 마리아는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국어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익히고 가사 속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외웠습니다. 발음을 고치기 위해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수백 번씩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발음은 또렷해졌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언어보다 더 어려운 건의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무대 설 기회조차 없던 시절 마리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실로 가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도 박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무대에서 부를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 다짐은 결국 그녀를 트로트라는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주현미의 노래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곡에서 한국인의 슬픔과 한을 느꼈고 그 감정이 자신 안에서도 깊게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트로트를 자신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의 정서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트로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발음 교정 수업을 받고 밤에는 거울 앞에서 표정과 손동작을 연습했습니다.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부른 한 곡이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입소문이 퍼져 마리아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트롯의 오디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날 무대에 오른 마리아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박수 소리.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당신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리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외국인 최초로 미스트롯 준결승에 진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보여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발음이나 기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 한류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푸른 눈의 한국인,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마리아는 과연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외국인 트로트 가수로 성공해도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그녀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트로트계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불리며 방송, 광고, 행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 수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는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스 브랜드 휴롬, 유제품 푸르밀, 간장게장 전문 브랜드, 심지어 고급 아파트 브랜드 트리마제의 순천의 모델로까지 발탁되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로트계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젊음과 세련됨을 더한 결과 세대 불문하고 사랑받는 광고 모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광고 계약만으로 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까지 더해집니다.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과 각종 음악방송에서의 출연료는 회당 100만 원 이상, 월 평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가장 큰 수입원은 단연 행사 무대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있어 행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이후 행사비가 폭등하는 것은 업계의 공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스트롯 출신 가수 양지은이 회당 700만 원 이상의 섭외료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마리아의 행사비는 최소 7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녀가 한 달에 5회에서 10회의 행사를 소화했다면 행사 수익만으로도 월 3,5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광고와 방송 출연료를 더하면 마리아의 월 평균 수입은 최소 6,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한국 트로트 시장의 규모와 그녀의 브랜드 가치, 팬덤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 수치입니다. 외국인 가수로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문화적 진정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성공까지 이뤄낸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지금도 마리아는 여전히 무대에 설 때마다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무대는 수입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재산과 월 수입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돈보다 값진 건 그녀가 한국 대중에게 얻은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외국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한 진짜 한국 가수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녀가 어떤 눈물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 인간적인 서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성공한 외국인 가수로만 기억하지만 그녀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눈물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기적의 다이어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마리아의 체중은 90kg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가수로 무대에 서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하루 3시간씩 운동을 반복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꿈을 향한 결이었습니다. 그렇게 40kg을 감량한 그녀는 마침내 무대 위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는 나에게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 끈기와 자기 통제력은 그녀의 음악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는 음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마리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선지해장국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습니다. 한국인들조차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지만 마리아는 그 깊고 진한 맛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먹을 땐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에 방문할 때마다 제육덮밥을 꼭 먹는다고 합니다.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서민적인 음식과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친근함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진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외국인이라고 부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헌신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할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6월 현충일이 되면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임진각을 찾아 참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지켰던 자유의 땅,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나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노래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짐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한미연합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에서 양국의 우정을 주제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 전통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그녀의 이런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그녀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방식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입의 일부를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단체에 기부하고 어린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후원했습니다. 이런 진심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진짜 매력은 외모도 실력도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에는 늘 사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관객에게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그 한 동작 안에는 겸손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마리아의 여정에는 언제나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팬덤, 슈퍼마리아입니다.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과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만 해도 3,000명이 넘고 활동 규모는 웬만한 기획사 수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미스트롯 방송 직후 몇몇 팬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외국인 가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였고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초기 회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단순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노력과 진심의 상징이에요. 그 팬카페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생일 축하 광고를 내걸고 공연장에는 플래카드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던 시기에는 온라인 응원 영상을 제작해 그녀에게 힘을 전했습니다. 팬들이 준비한 사랑의 영상 편지가 공개되던 날, 마리아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그녀와 팬들의 관계는 단순히 가수와 관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칠 때마다 팬들은 작은 손편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그 모든 편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편지에는 당신의 노래가 내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팬들의 사랑은 마리아의 활동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음원을 발표할 때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스트리밍 프로젝트를 조직했습니다. SNS에서는 슈퍼마리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며 그녀의 노래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저의 날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팬들 앞에서 절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편하게 대화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팬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팬들이 마리아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팬덤의 존재는 단지 응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안정된 정서적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든든한 뒷받침이었습니다. 공연 티켓이 일찍 매진되는 이유, 광고주들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 그리고 방송사들이 그녀를 다시 찾는 이유 모두가 팬들의 충성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팬들을 향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제가 노래할 이유이자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렇듯 마리아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슈퍼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녀는 팬들의 응원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따뜻한 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함께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팬들의 사랑으로 완성되고 팬들의 마음은 그녀의 노래로 치유됩니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마리아는 외국인이 아닌 진정한 한국의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